네,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가족 여러분. 오늘장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주식공장 박혜연입니다. 우리 시장 계속해서 상승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빨간불 켜내고 있죠. 코스피 지수가 0.9% 상승력을 가져가네요. 3,000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3,000선을 탈환하는데 주역이라고 꼽자면 IT 업체들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오늘장에서 4% 가까이 상승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도 좀 좋게 흘러갔던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대만 파운드리 업체죠. TSMC가 호실적을 달성하고 또 여기에 가이던스도 상향한 것들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3,01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코스닥도 역시나 상승합니다. 0.62% 강보합권 흐름 유지가 되고 있고요. 98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1,000선을 향해서 올라가려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1,300억 원 이상 들어오는데요. 연기금 오늘까지도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코스닥 시장도 확인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매도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2,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네요. 자, 선물 시장 외국인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유입에 대해서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1,500억 원 넘게 또 매수 포지션 보여주고 있네요. 자, 환율 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1,182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3원 58천 정도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특징주들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주들이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7만 원 회복을 하면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 원전주들도 계속해서 상승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속되는 에너지 대란 속에요. 프랑스와 일본이 좀 신규 원전 투자를 검토하고 나선다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도 10%대 급등력 보여주고 있고요. 일진파워 27%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전기전, 보성파워텍까지도 역시나 상승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사흘째 급등을 하고 있네요. 유가 상승세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23% 오르면서 2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물류대란 관련주들도 오늘장에서 또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KCTC가 오늘 올라갑니다. 화물운송 업체고요. 미국 물류대란으로 인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역시나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10.66% 올라가고 있습니다. 흥하해운도 오늘 또 급등을 하죠. 흥하해운은 18.92%, 거의 19% 가까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메타버스 쪽도 보겠습니다. 맥스트 오늘도 오릅니다. 맥스트가 어제 스마트 안경으로 메타버스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통합 애플리케이션이죠. 이 맥스버스의 AR 내비게이션 기능을 공개를 했는데요. 자, 오늘장에서 지금 현재 8%대 급등력입니다. 어제는 11%대 급등력을 보여줬었는데 오늘까지도 강한 상승 탄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요, 뉴플렉스도 오르고 있습니다. 뉴플렉스가요, 지금 9.7% 정도 상승하면서 3,785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메타버스 관련주 가운데서 가장 저평가가 됐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모멘텀 역시나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MT까지도 오늘장에서 모두 또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원익 QNC 쪽도 확인해 보죠. 대만 TSMC 설비 투자 확대에 따라서요,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상승력 보시면 한 2.8% 정도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원익 QNC의 고객사인 TSMC의 설비 투자가 가속화가 된다면 이 쿼츠웨어 등 소모성 공정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모멘텀들이 결국은 긍정적으로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익 QNC 올라가는 흐름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상승력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DB하이텍도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4.7%대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인터파크 확인하겠습니다.
야놀자가 인터파크 인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어제 야놀자가 인터파크 사업부문 지분 70%를, 그러니까 2,94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놀자는요, 인터파크 사업부문 인수 후에요, 해외 여행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역시나 인터파크, 지금 현재는 상승력이 좀 둔화가 됐네요. 지금장에서의 움직임 0.9%대 강보합권 흐름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한화시스템은 오늘 공시가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지뢰탐지기 양산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소식에 그래도 빨간불을 함께 켜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방은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하고요. 약 480억 원 규모의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한 이후에 연이어서 추가 계약을 또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17.9% 굉장한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죠. 4,7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녹십자 웰빙, 오랜만에 바이오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서 3거래 연속 상승세를 가져가는 종목인데요.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12,550원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녹십자 웰빙의 암 치료제 후보 물질의 기술 수출이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올라가는 흐름 확인을 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현대해상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한 만큼 실적이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이 나타났고요. 오늘장에서 2.18% 오름세 보여주고 있네요. 52주 신고가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28,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서 움직이는 특징주들까지 다양하게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오늘장도 강하게 우리 시장 올라가고 있는 만큼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금요일 잘 마무리하고 또 월요일장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자, 오늘도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특징주 공장으로부터 이슈 체크 해보도록 하죠.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한미반도체, 일진파워, 인터파크, 흥하해운, DB하이텍, SNK, 대주전자재료, LG이노텍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인터파크, 이녹스 첨단소재, 한전기술, LG이노텍, DB하이텍, 하이브, 현대해상, 대주전자재료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요, 두산중공업 있고요. 인터로조, 대주전자재료, 네페스, LG디스플레이, 일진파워, 하이브까지 올렸네요. 자, 마지막 MTN입니다. 대주전자재료, HMM, 남선알미늄, LG이노텍, 하이브, 호텔신라, 두산중공업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 옥석 가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체크 해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 좀 준비를 해보셨나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인터파크로 선정했습니다. 예. 새 주인이 결정이 된 상황이고,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좀 관심을 가질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이번 그 인수가 좀 하나의 힌트를 주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새 주인이 야놀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분 매각이 아니라 사업부 분할로 매각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네. 얼마에 어떤 구조로 매각을 하게 됐는지 좀 자세한 설명 짚고 넘어가죠. 네, 인터파크가 지난 7월에 이제 최대 주주인 이기영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28.41%를 이제 매각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기영 인터파크 대표 지분을 전체를 넘기는 지분 매각 방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쇼핑몰이랑 도서, 티켓, 그 여행 사업 등을 이제 하는 전자상거래 사업부만 따로 떼어내서 지금 야놀자에 팔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파크는 이 전자상거래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이제 법인을 신설을 해서 70%, 그 신설 법인의 70%만 야놀자에 매각하기로 했고요. 매각 규모는 2,940억 원 정도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게 아이마켓 코리아와 헬스케어, 바이오 사업도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인터파크에 남게 되고 이제 사실상 인터파크가 그러면 지주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된 쇼핑몰 티켓 사업부를 이제 야놀자에 매각하는 그런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아직 매각 절차가 완벽하게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제 인터파크 이사회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예. 야놀자를 선택한 거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간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고, 가격 미세 조정 정도 있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수 대상에서 빠진 지금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산업자재 유통서비스 업체고요. 또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야놀자의 기존 사업 역량과도 무관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철저하게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럼 네네. 앞으로 이 야놀자의 계획이 궁금해지네요. 뭐 네네. 여행 쪽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행업에 좀 집중하겠다. 예. 좀 이런 의지가 사실 돋보입니다. 그래서 야놀자가 사실 그 해외 아웃바운드 이쪽이 좀 약했고 사실 약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그렇죠. 됐었는데 이제 그쪽으로 인터파크를 인수를 해서 이제 그쪽 사업을 좀 해보겠다. 좀 이런 의지로 보이고요. 그 앞서 이제 소프트뱅크로부터 손정희 펀드로부터 2조 원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M&A를 가속화하겠다 이런 게 전망이 됐었는데 이제 뭐 겨우 이제 3천억 원어치 샀으니까 앞으로 더 살 수 있다. 더 M&A를 통해서 야놀자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갈 것으로 좀 전망이 되니까 이 야놀자 뭐 비상장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야놀자 주식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인터파크 투자해서 뭐 해외 아웃바운드 뿐만 아니라 이 고객 정보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해외 여행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가겠다. 좀 이런 분석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투어와 그 야놀자가 이제 지난달에 예. 또 양해각서 체결해서 이제 하나투어 상품을 야놀자에 올리는 등 해서 이제 국내 사업, 뭐 국내 여행, 뭐 해외 여행 이쪽 다 공략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인터파크 주가가 지금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보합권이긴 내려왔어요. 하지만은 예. 이게 야놀자를 전체 다, 그러니까 인터파크를 전부 다 사들이면은 또 올랐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사업 부분을 떼어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30%가 인터파크에 있지만 이게 연결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실적이 아마 이제 야놀자에 잡히고 인터파크에 잡히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인터파크를 아마 그래서 매수세가 좀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그 야놀자도 좀 크게 오르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 두 인터파크와 야놀자의 시너지 이 아이디어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야놀자를 사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고 예. 인터파크는 뭐 이미 사신 분들은 많이 정리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지금 진입하는 거는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쨌든 야놀자 같은 경우는 실탄이 또 두둑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제 네네.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 인터파크 말씀하신 대로 장 초반에 뭐 15%까지도 급등력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강보합권까지 상승력 다 거의 반납을 한 그런 상황이네요. 0.77%. 아무래도 분할이어서 그런 더 것 그런 같습니다. 이슈가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7,830원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 한전 기술입니다. 이게 꺼진 원전주를 다시 봐야 되는구나. 좀 이런 생각 때문에 에너지주 선정했습니다. 쪽에서도 원전주 쪽이 지금 네네. 다시 또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영 이제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이게 사람을 모른다는 게 역시 맞습니다. 이렇게 다 순환매가 돌죠. 다시 돌아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가격 상승세로 각국에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근데 유럽하고 일본이 다시 또 원자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투심도 자극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유럽 10개국 이제 경제 및 에너지 장관이 16명이 이래 그 공동 기고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기고문 제목이 원자력 발전은 기후 변화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최상의 무기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탈원전 계속 얘기하셨던 그 유럽 국가들이 그러게요. 갑자기 또 원자력 발전이 중요하다라고 강요를 하니까 좀 약간 황당한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유럽연합 녹색금융 분류 체계에서 원자력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게 지금 사실 원자력 발전에다가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펀드들이 이게 LP들에서 약간 이게 친환경이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데 이제 투자도 받을 수 있게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도 했고 특히 프랑스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이쪽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예. 말을 한 만큼 앞으로도 뭐 한전 기술이 해외 수주도 할 수 있고 뭐 원자력 관련해서 투심이 뭐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뭐 일본에서도 이제 집권당이 이제 기존에 있던 노후 원전을 이제 좀 소형 모듈 원자로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또 이런 부품 관련 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전 기술도 주가가 좀 오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거의 뭐 손바닥 뒤집듯이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스탠스를 바꾸고 있는데 원래는 해상풍력, 뭐 태양광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올 네네. 초만 해도요. 뭐 재생 에너지로만 가야 하고 원전은 위험성 때문에 안 된다. 장기적으로 축소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특히 뭐 예전에 뭐 바이든 대통령도 친환경 계속 예. 얘기했었고 그래서 아예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가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180도 정말 마크롱 대통령도 원래 탈원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고 지금 각국마다 지금 목표치를 세웠잖아요. 근데 영국도 거의 정책을 지금 바꾸는 부분이죠. 네네. 근데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 좀 바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근데 해양 풍력으로 이제 전기를 많이 생산을 했었는데 거기서 생산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액화천연가스 LNG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 또 그만큼 또 올라가 버리니까 에너지 수급에 상당히 지금 곤란을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예. 굉장히 지금 산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원자력을 다시 좀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국가들이 판단을 한 것 같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저 원전 비중이 그 75%나 된다고 해요. 사실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50% 이하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다시 투자하겠다고 한 모양이니까 줄일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또 한 번 번복할 것이냐 그럴 것 같진 않고 단기 이슈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원전 이슈 관련해서 좀 계속 나오면서 이 원전주들이 다시 수급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남아 있지만 어쨌든 유럽 중심으로 현재 뭐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발전에 대한 그런 관심을 더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전 기술은요, 계속해서 좀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좀 답보 상태여 있었는데 13일부터 급등력을 좀 보여줬어요. 13일 12% 그리고 어제 5%, 오늘 장에서도 지금 13% 넘게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세도 같이 유입이 되고 있네요. 한전 기술 알아봤고요. 마지막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하이브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뭐 공연 언제 시작하냐 이런 거 궁금증 많으실 테고 뭐 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들이 있나 이렇게 많이들 보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 하이브가 좀 수급적으로 몰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개최하는 첫 엔터사입니다. BTS. 네. 맞습니다. 저 얼마 전에 아트페어에서 또 BTS를 봤습니다. 아, 실제로 네, 실제로 보니까 또 남다르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언제 진행됩니까, 이 콘서트는? 네, 콘서트가 이제 다음 달 LA에서 27일, 네. 28일 정도 진행이 되고 12월 1, 2일 이래서 이렇게 두 차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이게 2019년 서울에서 공연한 이후로 처음으로 갖는 오프라인 공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을 계기로 하이브에서 또 플랫폼 있잖아요. 위버스라고. 예. 그 위버스의 방문자 수가 또 약간 주춤했었는데 이번에 오프라인 공연으로 또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사실 이 공연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9월에도 그쵸. 한번 주가가 탄력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 뭐 방역 당국의 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뭐 앞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방역 체계를 전환을 하겠다. 그러면서 예. 뭐 8인까지 이제 뭐 허용하기도 하고 수도권에서 이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앞으로 그러면 또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좀 하이브를 본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아무래도 미리 담아 두셨던 분들은 좀 재미를 보고 있을 것 같고 이 관련해서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엔터주 쪽으로 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네. 장에서 지금 5%대 6% 가까이도 오릅니다. 어제도 5%로 종가 마감을 했었는데요. 하이브 엔터 중에서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최근 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였잖아요. 아무래도 이 상승력이 메타버스랑도 연관이 되면서 더욱 좀 오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요즘 마법의 단어 메타버스 들어가면 다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 정의가 항상 투자자분들 만나보면 뭔지 아냐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뭔지 아세요? 자기도 모른다고 그러고 이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것 때문에 또 오히려 투심을 자극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메타버스의 영역이 그런 것 때문인데 사실 최근 메타버스 ETF가 상장을 하면서 예. 그 ETF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도 사실 수급적으로 힌트를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이브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ETF의 펀드에 자금이 들어갈 테니까 앞으로 그런 거에 따른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메타버스가 지금 하이브가 본격적으로 뭘 한 건 아닌데 그 제페토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네이버 Z에 하이브가 이미 여기에 초기 투자자로 자금을 실은 만큼 이 위버스와 제페토와 함께 해서 메타버스 신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서 아무 그런 것 때문에 기관들도 펀드에 이제 하이브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메타버스 모멘텀 유효하기 때문에 뭐 단순히 오프라인 공연 이런 거 아니어도 좀 하이브는 접근하면은 좀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 좀 이렇게 기관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이전의 엔터주로서만 보지 않고 이제 메타버스까지 엮이는 플랫폼으로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6%대 강세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하네요. 메타버스 어디까지 현실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능하냐? 예. 지금도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 관련해서 이제 그
사무실이랑 똑같이 예. 메타버스에서 구현을 하고 거기서 집에서 일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일단 재택근무 이런 것까지 구현이 가능하다. 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저희가 가상 세계에서 이렇게 방송을 또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럴 수도 생각도 또 드네요. 네네. 어쨌든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먹는 것 빼고는 다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아. 얘기들이 또 많기도 하더라고요. 네.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면서도 우려감도 되는 부분입니다. 네네. 네, 어쨌든 하이브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란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후장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시장 이야기 역시나 나눠봐야겠죠. 그래도 이번 주 내내는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선물 시장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도 역시나 들어오고요. 네, 지나고 나면 또 이런데 저희가 화요일 날은 또 이렇지가 않았었죠. 맞아요. 네, 그러다가 한 또 수목금 지나니까 또 사르르 기분이 녹는 주식하다 보면은 우울증 걸리겠습니다. 네, 그 조울증인가요 이게? 미스터 블루, 네. 네,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가 또 시장 따라서 또 급격하게 좋아지는 내 기분이 왜 시장에 따라서 연동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다시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3016선까지 들어왔고 코스닥은 이제 990선 이 정도까지 들어오는데 하나 어제부터 이번 주 반등을 이어가면서 나오는 변화 중에서 뭐 다 좋습니다. 지수 올라가면 좋은 건데 중요한 거는 일단 기관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중심이 돼서 현물을 끌어왔다는 거. 이게 예. 첫 번째 팩트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은 현물보다는 선물을 중심으로 이끌어왔다는 게 팩트고 세 번째는 그렇게 팔던 연기금이 이제 좀 달라졌어요. 우리 연기금이 이제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이 세- 편이네요. 네, 뭐 올라갈 때는 우리 편이죠. 네, 그렇게 팔 때는 미워 보이더니만. 그러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팩트를 조합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장 시장이 탄탄하게 올라갈 조건이라고 보게 되면 그래도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꾸준하게 사주면서 시장을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좋은 조건이 아닐까 싶은데 약간 변동을 계속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많죠. 게다가 또 기관의 매수, 기관을 자네 아직도 기관을 믿으시니 이런 얘기 있죠. 네, 일남 할아버지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기관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쪽도 또 하나 부담이다 인 상황 쪽에서 믿을 사람이 없네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엔 내 계좌에 내 돈만 믿어야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이데일리의 주식 공장을 믿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변화를 봤었을 때는 일단 변동을 키울 요인들이 많다라는 관점 쪽에서 딱 단기 어떻게 보면 미묘한 저항권 중에 하나가 30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을 돌파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오히려 이제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 만큼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가니까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것보다 좀 이제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즉 그동안 좀 덜었어야 될 종목들을 약간 덜어내고 또 다시 채워봐야 될 종목 쪽으로 채워가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또 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코스피 시장 3,000선 탈환을 했고 코스닥 시장도 990까지도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흐름이지만 언제든 우리는 우리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옥석 가리기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이죠.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특징주부터 볼까요? 네, 비장하게 보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일진 파워에 대해서 오늘 지금 상한가가 풀렸네요. 네, 올라갔다 풀렸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는데 예전에는 이 회사 특히 이제 원전 관련 쪽이죠. 그래서 정비 유지 보수 쪽에 강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일단 꾸준한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이번에는 한국기술연구원과 수소 액화플랜트 관련된 국책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예. 쪽도 수소 관련주로도 엮이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일본의 소형 모듈 SMR 쪽으로 원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아니 지금 벌려놓은 것이나 제대로 해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은 원전 관련된 중소형주가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쪽에서 주가가 이제 탄력을 받는 여러 가지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일진파워는 솔직히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어떤 주가의 어떤 올해 보여주는 실적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운데 아마 원전 관련주도 계속 시장에선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어떤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에너지 쪽에서 원전의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모멘텀이 되겠는데 상대적으로 유가가 하락하거나 뭐 천연가스가 또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과 동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지금 시점 쪽에선 무리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차라리 눌림목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의 동향과 같이 포인트를 잡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 살짝 뭐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80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진파워 관련해서 또 원전주들 오늘장에서까지도 상승력 역시나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진파워도 지금 현재는 27%대 급등이고요. 뭐 서정기전 보성 파워때까지도 뭐 10% 넘게 올라가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이렇게 시장 좋은데 하락하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뉴파워 프리즈마라는 쪽인데 이름이 기네요. 네, 그래서 새힘 플라즈마. 네, 이 회사는 예. 플라즈마 전원 공급을 하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쪽에 이제 모듈을 주력하면서 어떤 시장에서 부각을 계속 받던 또 중요한 핵심 부품이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었죠. 근데 자회사 중에 한국화이바라고 이 회사가 비정형 수소 연료 탱크를 개발하는데 현대차와 같이 한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이 한국화이바에 대한 또 악재가 나왔습니다. 예. 특히 그 전에 인수를 할 때 보니까 지금 주식 한국화이바에 대해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싸게 거래했다라는 쪽에 어떤 통정 매매 뭐 이런 식의 어떤 매매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쪽에서 어떤 기존 주주분들이 반발하다 보니까 지금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졌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어떤 뉴파워 프라즈마의 전체 자산의 한 50%가 넘게 차지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흐름이면 앞으로 이 회사를 뭐 매각하거나 아니면 이 회사를 어떤 변화를 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타격은 좀 있는다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안 팔면 되죠. 네, 팔지 않으면 되고 잘 꾸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노이즈가 있다는 쪽에서 주가는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마 주가가 또 한 번 흔들려서 중요한 지지권 역질, 특히 7,000원대 초반까지 들어오게 되면 한번 저점 매수도 이어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굳이 지금 실적 관련된 부분이나 그리고 또 성장 관련된 부분 쪽에서 크게 타격을 받는 뉴스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에서는 9%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뭐 외국계에서도 매도세가 유입이 되고 있네요. 뉴파워 프라즈마까지 확인해 봤고요. 오후장 좀 정비해 보도록 하죠. 네, 정비는 제가 할 말씀드리고요. 예. 네, 정비의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트폴리오에서 좀 덜 거 덜고 좀 약간 좀 만약에 또 변동성이 차지하거나 출렁임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전략도 한번 세워보고 그러면서 휴일 보내야죠. 네, 주말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오후장 지금 기준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는 흔들리지 않을 거겠지만 3020선을 돌파하기는 약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정도 부분에서 어떤 또 다른 전략들을 계속 채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에서의 흐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마감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이시고요. 오늘 다른 주요 아시아 증시들도 상승력 보여줍니다. 홍콩도 오늘 개장을 했죠. 0.8%대 강세 흐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전반적인 상승 흐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의 그러면 관심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장 관심주는 앵커님 종목입니다. 어떤 네. 종목이죠? 한골프 하신다면서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좋아합니다. 네, 골프존입니다. 예. 네, 반가우시죠? 네, 그래서 골프 인구가 지금 보니까 작년에 5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나머지 한 명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게임만 줄였어도 골프를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3년 이하, 입문한 지 3년 이하에서 20대에서 40대가 64%를 차지한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 입문했는데 아직 실력이 그렇게 크게 붙진 않고 이제 막 연습하시는 분들 이쪽이 많다는 얘기겠죠. 골린이라고 하죠. 예, 주린이, 골린이, 예. 다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런 쪽에서 연습한다 그러면 스크린 골프장 많이 가나요? 가게 되죠. 그리고 네.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국면이다 보니까 네. 이제 소규모로 그렇게 또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스크린 골프에서 골프 안 치고 막 이렇게 수다 떨고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모임을 거기서 갔더라고요. 또 근데 요즘은 취식이 안 돼서요. 낮추식은 안 되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카페 대용으로도 뭐 이용한다 뭐 이런 그럴 얘기도 수도 나오고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랬든 저랬든 골프전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에 3분기 때는 그래도 필드로 많이 나가셨겠죠. 네, 그런데 그리고 또 거리두기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떨어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겨울철로 들어가게 되면 또 스크린 골프의 또 어떤 이용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 쪽에서 성수기일 수 있겠다는 쪽인데, 근데 눈길이 가는 게 GDR이라고 합니다. 여러 어려운 영어 막 나옵니다. 골프존 드라이빙 레인지라고 하는데 이게 골프 수업이라면서요. 예. 네,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못 받아봤는데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좋아하더라고요. 이쪽이 사업을 이제 만들어 놓고 빠르게 흑자전환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변화가 또 크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속속 들여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여지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년 대비해서 107% 넘어가는 수치다 보니까 예.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한 번씩 계속 고점을 시도하는 듯 하면서 다시 눌림 받고 하는데 확인되게 되면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매수가는 지금 14만 9천 원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다시 어떤 고점을 돌파해서 어떤 이격을 벌리는 자리 한 17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주가의 레벨업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골프존이고요. 지금 뭐 오늘까지 한 4거래일 연속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뭐 외국계에서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가는 제시를 전고점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17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현재가 같은 경우 현재에서 매수 시점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손절 라인은 14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골프존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체크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입니다. LG화학, CJENM, 맥스트, 펄어비스, 뉴, 현대제철, DB손해보험, KG모빌리언스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호텔신라, 나노스, 삼형 ENC, 아주 IB투자, 금호석유, 인선 ENT까지 선정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파인테크닉스, 신성통상, 맥스트, LG화학, 네이버,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트렉스까지 올렸고요. 자, MTN 보겠습니다. 아비코전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강원랜드, 제이콘텐트리, 현대미포조선, 한신기계, 서울반도체까지 선정했네요. 네,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얘기해보죠.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고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저번 주에 한번 관심주로 가지고 그러게요. 나왔던 종목인데 생각보다 조금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결제 수단 플랫폼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조금 많이 뒤숭숭해서 사실 개별 모멘텀이 있지 않고서는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근데 다만 이 기업의 경우
경우에는 현재 시장 상황과 오히려 좀 잘 맞는 종목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딱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조금 꼽아드리자면은 작년과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또 비대면 수요가 굉장히 좀 급증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역대급 성장률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2022년에 내년 실적이 오히려 올해보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장기적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주요 거래처 중에서 이제 여행사 익스피디아 그룹이 있는데 사실 올해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작년이나 올해나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타격을 좀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 내년부터는 이제 뭐 백신 접종률 확대라든지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활동력이 올해보다는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행사 관련된 거래처들의 일단 수익성 개선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이제 내달 1일에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돌입 목표를 또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8일부터 31일까지 이제 2주간 전환 준비를 또 한다고 하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게 전자결제 플랫폼이어서 언뜻 보면은 이제 비대면 수요로만 또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 내부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주요 고객 거래처들이 이제 여행사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22년에 실적 회복이 조금 더 된다면 오히려 올해보다 더 가파르게 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한 3, 4% 정도 오르고 있어요. 근데 혹시 못 잡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만 원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점검 차원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3%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55,600원이고요. 지금부터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어제 공시가 있었습니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기 주식 취득을 결정했다는 이런 소식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네, 호텔신라고요. 호텔신라 역시도 저번주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혹시라도 좀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에는 좀 위드 코로나 관련주 하나씩은 좀 편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재 전반적으로 지수가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오늘도 그렇고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결국 조금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의미고 아직까지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좀 판단하기는 좀 섣부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시장이 약간은 뒤숭숭하다는 느낌을 좀 지을 수가 없는데 결국은 지금은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을 좀 택하셔야 되는데요. 이 시장의 흐름에 맞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사실 위드 코로나에 굉장히 좀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서 굉장히 좀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개별적인 이슈까지 보자면은 이제 호텔신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그 호텔의 그 신라스테이가 최근에 이제 패키지로 1만 객실 판매를 또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4분기 실적 역시 당연히 뭐 3분기보단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 상황에 반영이 되어 있냐를 봤을 때는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저점부터 고점까지 봤을 때 한 1,50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130%가량 정도 되는데 이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이제 저점 대비 약 70% 정도가량밖에 안 올랐어요. 즉 개별 종목이 이제 시장 수익률을 좀 전혀 따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작년 실적이 뭐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미 그 전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분위기가 뭐 유럽행 항공권 수요도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전 세계인들이 이 소비 갈증에 좀 목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국내 관광객 수요도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택트 관련주들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조금 시장에서 주도하면서 가파른 상승을 좀 이뤄낼 것 같기 때문에 지금도 좀 늦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오늘장에서 강보합권입니다. 92,600원인데요. 장중에 반락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상승력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네요. 사실 그동안 리오프닝주 관련해서는 이런 기대감들이 선반영되면서 이미 올라간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호텔신라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 아직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호텔신라 두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CJ E&M이고요. 네, 우리나라의 그런 대표적인 이제
이제 미디어 기업이죠. 그래서 현재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런 OTT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 이 CJ E&M 역시도 자체 플랫폼인 티빙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CJ E&M은 또 티빙이 진행하고 있는 이 제3자 배정에 대한 어떤 유상증자를 또 참여를 결정을 한 상황이고요. 그 규모를 봤더니 총 이제 796억 가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봤더니 이제 지난 6월에 유상증자 이후에 4개월 만에 지금 또 추가적인 자금을 또 투입을 한 부분인데 사실 이게 잘 되니까 계속 지금 자금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OTT 업체들의 성장성은 이미 기존에 있던 뭐 넷플릭스부터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성장성을 이미 좀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그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을 굉장히 좀 자주 이용을 하는 편인데요. 우선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좀 다양한 콘텐츠를 즐겨서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획기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티빙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약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되는데 내년 이후부터는 이제 분기당 매출 기여도가 최소한 500억 원 이상은 좀 상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3분기에 이제 티빙 가입자 유료자 수가 지금 18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작년이 한 7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지금 증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입자 수가 많으면 뭐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뭐 왓챠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기존 OTT 업체들보다는 굉장히 그 가입자 수가 좀 저조한 면이지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개별적 모멘텀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이제 우리가 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바닥에서 좀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지금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제 추정 영업이익이 한 3,39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2018년대가 영업이익이 1,800억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만 원대를 계속해서 좀 유지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지금 17만 3천 원에서 2,500원대는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못해도 목표가 24만 원, 정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CJ E&M 1%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만 2,600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쪽에서는 지금 순매수세가 붙고 있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뭐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또 순매수가 붙어줬었습니다. CJ E&M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의견까지 들어봤네요.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관심주는요? 네, 이스트 소프트고요. 네, 굉장히 좀 끼가 많은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매력적이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테마도 있고 성장성도 이제 둘 다 잡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접근을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온라인 안경 플랫폼부터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수익까지 굉장히 시장에서 좀 인기몰이를 하기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사실 아직은 메타버스로서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AI 관련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테마로서 충분히 엮일 수 있는 소지는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테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트 소프트는 이제 상장 이후에 연간 매출액이 좀 줄어든 적이 그런 성장성이 굉장히 좀 우수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원래는 이제 기존 사업이 우리가 좀 자주 사용하는 그 알툴즈 그리고 백신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지금 그런 캐시카우 현금을 기반으로 해서 이 AI 기술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지분 가치가 약 지금 현재 700억 원이라는 점과 또 성장성이 높은 그런 이제 디바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500억 원대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좀 저평가 상태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이스트 시큐리티의 상장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장에 성공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이스트 소프트의 어떤 그 시가총액 재평가가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안 백신 기업에서 이제 인공지능 기업으로 굉장히 좀 탈바꿈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회사 디바이에서 운영하는 라운지는 이제 3D 그 증강현실과 또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이 비대면으로 안경을 가상 피팅을 해보고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현재 1,000개의 안경 브랜드가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 중에 유일하게 그 애플 iOS 대표의 그 AR 서비스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경쟁 업체가 존재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의 지금 독점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게 비슷한 비즈니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또 해외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비파커라는 이제 기업인데 와비파커 역시도 굉장히 그 가상 플랫폼으로 일단 안경을 피팅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라인 유통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지금 100개의 또 매장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봤더니 약 50억 달러고요. 이제 하나 가치를 보면 5조 9천억 정도로 되는데 이제 이스트스포츠가 이 과정을 거의 좀 비슷하게 밟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이스트스포츠의 시가총액은 이제 2천억대 미만으로 앞으로 굉장히 좀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또 디바이와 안경사와 굉장히 그 협회의 어떤 그 상생 방안을 또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스렌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되게끔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 안경 사업에 있어서 추가적인 또 모멘텀이 또 생겨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주라는 어떤 테마성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안경 사업에 대한 고성장까지 더해서 지금 기업 가치를 좀 평가를 해본다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예.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인 19,2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숨어있는 메타버스 기업으로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시네요. 8거래일째 상승력 가져갑니다. 14,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매수는 지금 시점도 가능하다. 목표가는 19,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기분 좋은 시장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는 그간의 낙폭을 만회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래소는 종가 기준으로 8거래일 만에 3,000선을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현재 0.9%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015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고가 992선 대비했을 때 살짝 밀려난 모습이고요. 현재 오늘 양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비슷하다는 점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코스닥, 코스피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상승과 발맞춰서 3거래일째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형주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장초반에 매도하던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강한 매수 주체로 부상을 했습니다. 대형주와 전기전자, 제조업을 중심으로 골고루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왔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보시면 장 초반 대비했을 때 포지션의 변화는 없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공방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현재 146억 원의 소규모 매도세만을 보이면서 시장에 그렇게 큰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 특징주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메타버스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운용사 4곳이 메타버스 ETF를 시장에 내놨는데요. 하루 만에 70억에 달하는 자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게임과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이 포트의 70에서 80%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인 맥스버스를 통한 스마트 안경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현재 9%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5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 VR기기 1위 업체인 오큘러스 향의 매출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10%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815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가 넘게 올랐고요. TSMC가 실적이 개선된 데 이어서 예상을 상회한 가이던스 발표로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TSMC는 일본에 신공장을 세운다고 밝히면서 설비 투자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멘텀도 강하고 그동안 많이 밀렸던 만큼 오늘장에서 상승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4거래일 만에 7만 전자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데요.
있는데요. 현재 1.3%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7만 2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요. 오늘 시스템 반도체 쪽의 시세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DB하이텍 4%의 오름세, 한미반도체 6.8%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시장 상황 보고 오셨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3,000선 계속해서 돌파해내면서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990선 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아시아 증시, 미국 증시, 우리 증시까지도 모두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만큼 금요일장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